친족 성폭행 공소시효 파악하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블입니다. 최근 대전지방법원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20대 A씨에게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A씨는 범행 이후 피해자와 합의해 받은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지만 재판부에서는 해당 처벌불원서가 피해자와 온전히 화했다고 볼 수 없으며 죄질이 나쁘다는 점을 들어 결국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와 피해자는 민법상 친족 범위에 해당하는 관계는 아니지만 사실상 관계에 의한 친족으로 친족성 폭행이 인정된 것입니다. 친족성 폭행은 결코 가볍게 여길 만한 문제가 아니며 신속하게 대리인의 조력을 받지 않으면 불리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처벌 방어를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족 간 성범죄 범위와 처벌 수위. 친족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나라 성폭력처벌법은 친족 성폭행에 대해 민법보다 더 넓은 범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촌 이내 인척, 팔촌 이내 혈족 또는 배우자만을 친족으로 보는 민법에 비해 성폭력처벌법은 사촌 이내 혈족, 인척 동거 친족, 사실상 관계에 의한 친족 등을 모두 인정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타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행보다 훨씬 처벌 수위가 무겁기도 합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보면 친족관계에 놓인 자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했다면 7년 이상 유기징역, 강제추행을 했다면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공소시효에 유의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한편 성폭력처벌법은 미성년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정지하거나 배제한다는 규정을 꾸준히 확대해왔습니다. 대부분 친족 성폭행 피해자들은 미성년자이므로 해당 문제 역시 공소시효 적용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공소시효 관련 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2010년 성폭력처벌법은 성범죄 피해자가 성년이 된 때로부터 시효가 진행되도록 하는 정지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이어 2012년에는 13세 미만 여성에 대한 강간 및 강제추행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2020년에는 13세 미만 아동 청소년에 대한 모든 성범죄 공소시효를 폐지했습니다. 다만 과거 언제 범죄가 발생했는지 그 시점에 따라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가 달라지므로 가해자라고 해서 무조건 처벌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공소시효 문제는 범죄 당시 적용된 과거 법 내용까지 살펴보아야 하기에 대리인의 조력이 없이는 원만한 마무리가 어렵습니다. 조금이라도 신속하게 대리인과 동행해야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친족성 폭행은 행위 자체로 심각한 법적 문제가 될 뿐 아니라 사회 풍습과 가족 관계를 해친다는 점에서 중범죄로 인정되는 사안입니다. 결코 혼자서는 해결이 어렵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법적 불이익과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한 적극 대응을 지금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로블에서는 오랜 시간 관련 사안을 다루어 온 대리인이 초반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함께하며 밀착 조력합니다. 성범죄의 짧은 골든타임에 유의해 준비하시길 바라며 지금 바로 법무법인 로블을 찾아주시면 상황에 걸맞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